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받는다는 거는 좀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제일 두려운 거는 아마 뇌검사일 겁니다. 반드시 40대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가성비 좋은 뇌검진, 저는 단연코 응급실에 당도한 환자들이 신경학적 증상으로 이상 증상을 보이게 되면은 먼저 CT를 대부분 찍게 되는데요. 방사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합니다. 이 방사선을 이용해서 촬영해야 되는데 뇌는 이 딱딱한 머리뼈 안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꽤 많은 방사선을 쏘이게 됩니다. CT를 찍었을 때 가장 쉽게 감별할 수 있는 것은 급성기 뇌출혈입니다. 채 10여만 원 정도 안팎의 비용으로 손쉽게 촬영할 수가 있고 촬영 시간은 2, 3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뇌출혈을 감별할 수가 있죠. CT는 그 검사 장비가 무척 얇습니다. 그러니까 도너츠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방감이 넓어서 환자가 찍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적습니다. 이 반면에 방사선을 쏘야 된다는 치명적인 또 단점이 있죠. 따라서 갑상선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거나 그런 쪽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CT 촬영에 있어서 반드시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촬영을 임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CT를 이용할 때 쓰는 조영제는 대단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CT 조영제에 의해서 이 콩팥에 많은 데미지를 가해서 급성 신장병을 앓게 되는 경우가 비교적 MRI보다는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 반응 검사 등을 해서 조영제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조영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MRI 검사는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서 물이 세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세포 밖에 있을 때 모양이 다르고 이때 걸려지는 스핀의 양이 달라지게 되죠. 이런 것들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세포가 망가졌는지 아니면 세포가 튼튼한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뇌출혈 감별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법도 있고 뇌경색 감별에 특화되어 있는 기법도 있습니다. 또 이 뇌간 부위라든지 뇌 뒤통수 쪽에 있는 소뇌 기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만큼 어지러움증에 대한 평가만큼은 저는 CT가 아니라 MRI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파킨슨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이 퇴행적 변화가 예상되는 이런 종류는 CT로는 그 퇴행적 변화에 대한 기준점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 뇌 실질의 전체적인 부피는 구할 수가 있지만 속질 안쪽에 있는 세세한 구조물들은 CT에서 거의 발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저는 MRI 촬영을 좀 더 권고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영상의 질적인 것으로 평가할 때 자기장의 세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커질수록 기계는 더 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개 6mm에서 7mm 정도의 간격을 놓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 내 뇌를 그런 식으로 썰어서 보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의 단위가 높은 MRI를 이용하면은 아주 작은 미세한 병변이 있는 것도 구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요즘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대부분 3.0 테슬라의 MRI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MRI는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이 통과되는 그 통로의 이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몸집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MRI 찍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작은 통로 속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 공포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MRI 촬영을 부득이하게 수면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가 너무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MRI 장비로 찍을 때 MRA를 촬영하게 되면은 혈관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혈관 속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물 분자의 움직임을 감지해내는 거죠. 급성기 뇌졸중 환자가 왔을 때 혈관이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지 또 좁아진 혈관 때문에 데미지를 받은 손상을 받은 뇌 신경세포가 어느 정도 부종이 일어나는지를 찾아본다면 이게 어제 저녁에 생긴 건지 오늘 아침에 생긴 것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급여로 MRI 촬영을 한다면은 MRI와 MRA를 합쳐서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검사 비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여러분들의 비용을 절감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급여화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해당하는 질병이 있고 또는 그 질병을 예측하기 위해서 MRI 촬영을 한다면 급여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질병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것 같아서 MRI 촬영을 했는데 질병이 나오지 않으면은 비급여로 돌려서 결국 그 비용을 다 부담하셔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뇌검진, 저는 단연코 MRI라고 생각합니다. 50대가 됐을 때 뇌의 퇴행적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이미 이때부터 노화의 전조 증상이 보이시는 분들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는 50대 MRI 촬영을 한번 해본다면 내 노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60대가 되면은 MRI와 MRA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촬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혈관성 질환 또 퇴행적 질환 모두 다 노년기에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질환들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실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형질도 한 번쯤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를 알아낸다면 이 두 가지 MRI와 MRA에서 나타난 결과 그리고 내 타고난 특성 그리고 내가 지난 60여 년간을 살아오면서 나의 생활 패턴 등을 종합했을 때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 그런 것 때문에 뇌신경세포가 파괴되고 내 일상이 무너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검진 목적이라면 이제 급여로 촬영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순수하게 증상도 없는데 일단 찍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환자분들의 많은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다 받지 않고 적절한 건강검진만을 위한 일반 수가를 책정해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MRI, MRA 이 두 가지를 묶어서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아니라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조금 할인된 금액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주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